오늘은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이고요. 수학 공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쿼터니온이라고 해서 회전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회전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어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냥 재미없진 않으니까요.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3차원에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킨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큐브가 있다 하면은 사실 8개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이 8개의 벡터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이 각각의 벡터를 제가 원하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벡터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회전을 한 상태로 큐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벡터들을 회전을 시키는 게 결국 회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것이 회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크기가 1인 단위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P 같은 경우는 1,0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세타와 알파와 베타의 각도를 이용해서 Q와 S를 정의를 했는데요. 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코사인 하면 코사인이니까 1분의 여기 X축이 되면서 즉 여기 Q 좌표를 코사인 베타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R이라는 점을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알파에서 베타만큼의 각도를 뺀 상태로 회전이 된 그런 점이 될 겁니다. 즉 알파를 베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경우가 될 거고요. 그 좌표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SR, QP가 정의가 됐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RP와 SQ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1,0이 결국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얘네 둘을 뺀 거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 뺀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RP 같은 경우는 결국 삼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1 x를 빼고요. x 값끼리 뺀 것들의 제곱, y 값끼리 뺀 것들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SQ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뺀 것들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뺀 것들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방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는 것들은 그냥 대충 제곱을 하고 막 바꾸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다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참 줄여서 코코사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코코마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뿔사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고요. 코코마사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코코사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공식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코사인 알파 베타, 사인 알파 베타의 곱이 그 각도의 합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각도들의 곱이 코사인과 사인들의 곱이 각도의 합으로 나타난다. 네,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도출을 했잖아요. 이런 도출을 통해서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행렬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만 한번 보시면 코사인 이렇게 이걸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렬을 이 베타에 곱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해야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거는 코코사사니까 코사인 코사인 코코마사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쵸? 이렇게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 형태로 회전 행렬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즉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하면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러한 행렬을 곱하면 새로운 x, y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타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회전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만 2D니까 3D로 이거를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3D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단순하죠. 뭐냐면 이 x, y에서의 어떤 2차원에 있었는데 우리가 회전 행렬을 곱해가지고 얘를 회전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2차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Z축을 기점으로 오른손 법칙 이용해서 세타만큼 회전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회전 행렬 그대로 쓰고요. Z축을 다 1로 넣게 됩니다. 이러면은 3차원에 대해서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회전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에 대한 회전 행렬, X축에 대한 회전 행렬 역시 그냥 이 회전 행렬들의 값의 위치만 조절하면서 나머지 축들을 1로 만들어주면 각각의 축에 대한 회전 행렬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3차원에 있는 물체를 특정한 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 앵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X축, Y축, Z축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말은 P라는 포인트를 이러한 회전 행렬들을 곱해서 P'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회전된 P'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될 거고요. 이런 회전 행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회전 행렬들입니다. 예를 들어 P라는 애를 P'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X축으로 먼저 회전을 합니다. 이게 반시계로 가야 되는데 X축으로 회전해서 알파만큼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도출된 애를 Y축으로 또 회전을 하고 그걸 또 Z축으로 회전을 해서 P'이라는 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회전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 이제 끝이냐 하고 그냥 끝이다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오일러 앵글에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한계냐면 이 회전 행렬들이 서로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곱한 게 뒤에 곱한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짐벌락이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회전을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겉에 있는 게 처음에 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맨 겉에 있는 회전축은 안에 있는 걸 모두 바꿉니다. 맨 안쪽에 있는 회전축은 자기만 회전하게 됩니다. 오일러 앵글은 곱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짐벌락은 어떤 특정한 축이 움직이는 순간 한쪽의 축으로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빨간색을 막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면 이 파란색과 초록색이 같은 축을 회전시키게 되면서 특정한 축으로 자유롭게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짐벌락이라는 문제고요. 짐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정한 각도를 회전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회전하면 결국 되긴 하거든요. 근데 회전을 막 하다 보면 분명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공학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로봇과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막 만들다가
짐벌락이 걸려서 회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왜 짐벌락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를 제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베타, 즉 가운데에 있는 원래 이 값들이 지금 각각 여기에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각도가 베타가 2분의 파이였다 라고 했을 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어서 이런 회전 행렬이 결국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회전 행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Z축에 대한, G축에 대한 회전이 전혀 안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회전들은 다 저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알파와 감마만을 조절을 해서는 이 Z축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짐벌락이 발생하는 거고, 즉 가운데에 있는 축 회전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짐벌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력합니다. 직관적이잖아요. 굉장히 어떤 특정한 축으로 회전을 한다는 게. 그래서 쓰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조금 쓰이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쿼터니온이라는 사원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원수 같은 경우는 이 윌리엄 로먼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해밀턴이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프에서 오일러 경로와 해밀턴 경로가 있어요. 오일러 경로 같은 경우는 모든 엣지를 다 방문을 해야 오일러 경로고요. 해밀턴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게 해밀턴 경로입니다. 그거를 제시한 수학자가 바로 이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고요. 이 해밀턴이라는 수학자는 막 길을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산책을 하고 있다가 어떤 다리, 그 동네에 있는 다리에 딱 다다랐는데요. 그때 갑자기 유레카 하듯이 쿼터니온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생각하다가.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밀턴이 건너는 다리가 뭐 어디에 있대요. 그래서 그 다리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 다리는 해밀턴이 건너다가 쿼터니온을 발견한 다리다 라고 잘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쿼터니온이라는 개념이 진짜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쿼터니온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진 않은데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X축, Y축, G축에 대해서 회전을 했었잖아요. 쿼터니온은 어떤 개념이냐면 임의의 축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Q라는 임의의 축을 설정을 하고 걔를 기준으로 P라는 점을 이 세타만큼 회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G축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축을 설정을 해서 회전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짐벌락의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쿼터니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4차원의 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를 잘 못했어. 일단은 차이가. 오일러 앵글과의 차이는 그러니까 X축, Y축, G축이 고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오일러 축은. 근데 쿼터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의 축을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을 기점으로 점 P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이니까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P'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축 하나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4차원의 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4차원의 수는 복소수를 함께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허수를 함께 이용을 하게 되고요. 먼저 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수평면이 무엇인가에 대한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수직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직선의 한 점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실수 하나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에 이미 점 하나를 찍으면 얘는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한 점은 반드시 어떤 실수 하나를 매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점을 찍었는데 그게 똑같은 실수일 일은 없어요. 그렇죠? 유니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소수는 A 플러스 BI잖아요. 그러면은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을 이용해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b의 값을 아무리 조절해도, 즉 y축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실수의 값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서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a의 값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허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허수의 값을.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수직이다, 올소곤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축을 더해서 복소평면이란 걸 이용해서 복소수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의 점이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bi에 매핑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복소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회전에 굉장히 용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걸 그대로 복소평면 위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뭐냐면 이것 역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r1 분의 이 x축이 될 텐데요. 그래서 x는 r1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을 r1 코사인 알파 그리고 r1 사인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r1 코사인 알파 플러스 r1 사인 알파 i라는 복소수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q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q와 p를 곱해보려고 해요. 곱한다는 것은 결국 복소수의 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r2 코사인 베타 i r1 r2 사인 베타와 r1 코사인 알파 i r1 사인 알파를 곱하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실수가 되고 i가 붙어있는 애들은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1, r2가 또 공통이니까 앞으로 꺼내고 하면 놀랍게도 이 복소수의 곱은 각도의 합에 대한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얘네 둘을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q와 p의 곱이 p', 알파 플러스 베타 각도를 가진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0,1이라는, 즉 1이라는 것에 i를 곱하면 i가 되고, 여기에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사실은 회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0,1이라는 거에 i를 곱한다는 게, i는 결국 이걸 사실 사인 세타 i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코사인이고 이쪽은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i로 볼 수 있는데, 90도가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일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i를 곱한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를 계속 곱하면서 마이너스 1, 다시 1 돌아다니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복소수의 성질을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2차원의 회전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의 회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제는 이해를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해밀턴이란 사람은 어떤 수를 제안을 했냐면, 한 차원은 실수, 그리고 3개의 차원은 허수부인 그런 수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이 허수라는 게 회전에 엄청 용이한 성질을 지녔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3차원에 그냥 허수 공간을 만들어 버리고요. 이 실수라는 놈은 그냥 어딘가로, 4차원의 어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차원에서 i를 곱하는 게 이 사인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였잖아요. 이 세타만큼 회전하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1,0에 0,i를 곱하는 거는 결국 i였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이 1,0이라는 점을
이쪽으로 i, 0으로 0,1로 옮긴 거잖아요. 그건 사실 어떤 의미였냐면 0,0,1 i를 회전을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i축, j축, k축이 있는데 k축을 기준으로 사인 세타만큼 회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1i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3차원의 수였다는 거죠. 근데 i축과 j축이 0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실수 하나로서 그냥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는 이 k축으로만 크기가 있어가지고 0,0,1 i를 곱해서 이렇게 90도 회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i는 지금 여기가 크기가 1이니까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가 크기가 1이면 2분의 파이니까 90도 회전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쿼터니온 Q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A 플러스 bi 플러스 cj 플러스 dk. 여기서 i, j, k는 각각의 허수 축입니다. 그리고 w는 w 플러스 xi, yj, gk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테이션은 이렇고요. 쿼터니온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회전을 할 때 항상 p하고 어떤 로테이션 행렬을 해서 P'로 만들었잖아요. 즉 오른쪽에 내가 돌릴 게 있고 왼쪽은 내가 얼만큼 돌릴 건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IJ는 K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J가 뒤에 있잖아요. 즉 J의 0,1,0이라는 점을 J니까 그거를 I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예요. 그러면 K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J는 K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JI는 어떨까요? JI 같은 경우는 I를 회전하는 거잖아요. I라는 애를 J축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즉 JI는 마이너스 K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질을 이용해서 쿼터니온의 곱표를 만들 수 있어요.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 I 곱하기 J는 K, I 곱하기 K는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쿼터니온의 그 곱셈표를 얻을 수 있고, 지금 보셨다시피 쿼터니온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성질이 있고요. 이제 쿼터니온의 곱을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쿼터니온의 곱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허수부만 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허수부만 곱을 해보려요. 그래서 실수부는 그냥 날려버리고요. xi, yj, gk만 합니다. 그래서 q1, q2를 곱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써져요. 이런 식으로 써지고, 중요한 거는 ii, jj, kk 얘네는 허수니까 다 마이너스 1로 변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로 바뀐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이렇게 됐고, 또 아까 허수의 그 곱셈표, 쿼터니온의 곱셈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다 변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뒤에 i가 붙은 애, 그리고 뒤에 j가 붙은 애, 뒤에 k가 붙은 애,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 실수부는 따로 했는데, 이게 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좀 떠오를 수도 있어요. i는 마이너스 j는 k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내적입니다. 다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내적과 외적 있잖아요. 그거는 쿼터니온으로부터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이 쿼터니온을 설명을 하면서 나 좀 쓰기 귀찮네. 그래서 정의를 한 게 바로 이 내적과 외적의 개념입니다. 외적이 3차원에서만 정의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데는 그냥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쿼터니온 그 내적과 외적의 고향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실수부까지 포함해서 곱을 한번 해보면요. Q1은 실수 W1과 이제 허수 Q1. 이거 여기는 3차원의 수겠죠. 그 다음에 W2, Q2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의 곱을 W1, W2, W1, Q2, Q1, W2,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은 외적 마이너스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사원수의 곱을 이 앞에 것들만 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사원수의 곱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프로그래밍 할 때 편하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회전이란 게 이제 뭐냐, 지금 이제 곱하고 다 했으니까 회전이 뭐냐가 중요한데, 회전의 그냥 순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회전이 되는 건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3차원의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 있는 3차원의 벡터 x, y, g를 퓨어 쿼터니언으로 만듭니다. 0, xi, yj, gk 라는 퓨어 쿼터니언을 하나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회전축으로 얼만큼의 세타만큼 회전할 건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u라는 벡터 회전축으로 회전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유닛 벡터를 잘 정의를 해서 실수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의 그 값들 개수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세타만큼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그리고 허수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쿼터니언 Q를 만들면, 그리고 P를 Q로 곱하면, 그러면 P가 회전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P'이 얻어졌잖아요. X, Y, G'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 세계의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 회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동작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건 이제 실제로 회전이 되는 모습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회전이 되긴 하는데요. 이 지금 오른쪽이 쿼터니언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 왼쪽이 오일러 앵글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커졌다, 작아졌다, 공간이 좀 뒤틀리고 그러죠. 오른쪽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4차원의 수에 지금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수부만 가져왔었잖아요. x, y, g. w는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쿼터니언에 곱을 하면 w가 제로가 안 됩니다. w가 0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회전의 어떤 에너지가 실수부로 약간 날아갔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허수부에서만 벡터로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니까 회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0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쿼터니언 컨주게이트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익숙하시죠? a 플러스 bi의 컨주게이트는 a-bi입니다. 즉 그냥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켤레의 복소수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컨주게이트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컨주게이트를 통해서 인버스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는 지금 C는 A 플러스 BI로 정의할 수 있고, C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BI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C의 크기는 우리가 그냥 2차원에서 A, B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씌운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C와 C 컨주게이트를 곱하면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니까 곱셈 법칙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의 랭스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인버스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C의 인버스 같은 경우는 C 컨주게이트 C의 크기를 하면 C의 이 크기 제곱은 C 곱하기 C 컨주게이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약분이 되면서 C분의 1이라는 인버스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주게이트의 특성 중에 하나는 Q1, Q2의 컨주게이트를 하면 각각의 컨주게이트가 붙고요. 그 순서가 바뀝니다. Q2, Q1이 됩니다. 컨주게이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Q 컨주게이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Q를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벡터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VQ Q 컨주게이트는 특정 반대 방향의 벡터에서 2파이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달라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바로 마지막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W라는 선택함수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선택함수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쪽 빼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W라는 선택함수는 실수부만 빼오는 함수입니다. 제가 어떤 쿼터니언을 여기 넣었을 때 실수부만 쏙 빠져나오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그럼 WV'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러면 WQ는 Q 플러스 Q 컨주게이트 하면 실수부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더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2A만 남고요. 그래서 Q 플러스 Q 컨주게이트를 2로 나누면 WQ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W만 남게 되니까요. 그쵸? 이 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QVQ 컨주게이트를 해볼 거예요. W로. 선택함수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QVQ 컨주게이트와 QVQ의 컨주게이트의 컨주게이트를 더하면 실수부만 남죠. 근데 이거의 크기는 2배입니다. 2A가 남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주게이트를 이제 풉니다. 풀면은 컨주게이트, 그리고 여기 컨주게이트 2번 붙으면서 없어지면서 QV 컨주게이트, Q 컨주게이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앞에 Q가 있죠? 그럼 앞에 Q로 묶습니다. 뒤에 Q 컨주게이트가 있죠? 그럼 뒤에 Q 컨주게이트로 묶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V 플러스 이제 V 컨주게이트에 2로 나누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V와 V 플러스 V 컨주게이트에 2로 나눈 거는 V를 선택함수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Q와 Q 컨주게이트의 곱은 1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Q 그 4차원에서 사원수들을 정의를 할 때 유닛 벡터들로만 정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Q와 Q 컨주게이트는 결국 아까 그 랭스의 제곱이었는데 유닛 벡터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Q와 컨주게이트는 1이 되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WV만 남게 되고요. 우리가 WV'을 지금 0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QVQ 컨주게이트를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한 V는 0 플러스 XI, YJ, GK였어요. 우리가 그 어떤 4차원에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퓨어 쿼터니언을 만들었었잖아요. V의 선택함수는 당연히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식 QVQ 컨주게이트를 하면 실수부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 QVQ 컨주게이트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2번 회전하는 거죠. VQ 컨주게이트는 아까 2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사실 세타만큼 회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Q를 곱하니까 또 세타만큼 회전하게 됩니다. 즉 QVQ 컨주게이트를 하면 세타 2세타만큼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분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분의 세타만큼 Q를 설정을 하고 QVQ 컨주게이트를 하면 세타만큼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수분이 0이 되고 손실되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 벡터를 다시 3차원의 실수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완전하게 똑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회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좀 이그젬플만 좀 보여드리면, 포탈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혹시? 포탈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서 이 P라는 애가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쑥 나오는 게 포탈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앞을 보면서 딱 들어가면 반대편을 쑥 앞을 보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탈의 아웃의 어떤 회전 쿼터니언은 포탈 들어가면서 특정한 Q라는 쿼터니언을 곱하면 포탈 아웃으로 변할 수 있는 거겠죠.
회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린 이 Q를 얻어야 돼요. Q를 얻어서 얘한테 적용을 하면 그대로 포탈만큼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이 포탈 2인의 인버스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Q라는 걸 얻어서 이제 P에다가 적용을 하면 P'이 이제 P'이 쏘응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쵸? 이걸 얻기 위해서 결국 이런 지금 보면 소스의 즉 인의 인버스 들어가는 놈의 인버스와 그 다음에 포탈 아웃 타겟에 그걸 두 개를 지금 곱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Q 차이가 될 거고요. 그 차이를 쿼시라는 이 P의 회전에 정의를 해서 곱해서 회전시켜 준 거죠.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건데 이 포탈이 사실 두 개가 포탈이 이렇게 막 붙어 있다고 해보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쏙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탈은 사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180도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했냐면 로테이터를 한 번 더 곱해줬는데요. 로테이터는 x, y, g를 갖고 0인 실수부가 0인 즉 코사인 세타가 0이고 사인 세타가 1인 쿼터니언을 만들었어요. 이 값은 뭐냐면 4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맞나요? 네. 4분의 파이를 쿼터니언 만들어서 곱해주면 90도 회전해요. 근데 아까 쿼터니언의 곱이 2분의 세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0도 결론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포탈로 쏙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회전을 다루는 그냥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쿼터니언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쿼터니언의 장점은 짐벌락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의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릅니다. 중요한 건. 이 회전 행렬은 3 곱하기 3을 여러 개 다뤘어야 됐잖아요. 근데 쿼터니언 같은 경우는 그냥 4개의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메모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논싱귤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점을 회전시키는데 그 방법이 막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회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D 스페이스의 어떤 그 회전을 표현한다. 쿼터니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